살다 보면 우리는 무례한 사람보다 그 순간의 나 자신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짧았는데 그날의 기분은 하루를 망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몇 번이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가만히 있었을까? 혹은 왜 괜히 화를 냈을까? 무례한 사람은 이미 잊고 있을 텐데 그 말은 나만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다음엔 참지 말자. 다음엔 강하게 말하자. 다음엔 똑같이 돌려주자.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고 나간 자리에서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화를 내면 내가 초라해지고 말로 맞서면 내가 시끄러워지고 참고 넘기면 내가 작아집니다. 여기서 한 번은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웃는 얼굴로 조용히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되고 말을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할수록 상대는 더 빨리 멈춥니다. 무례한 사람을 떠올리면 대부분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말투는 가볍고 표정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무례한 건지 아니면 내가 괜히 예민한 건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에는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나누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떠보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디까지 반응하는지, 어디까지 참는지, 어디서 흔들리는지. 무례한 사람은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늘 중간에 멈춥니다.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 오해라는 말, 농담으로 받아달라는 말. 하지만 그 순간 관계의 위치는 이미 정해집니다. 설명하는 쪽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을 던진 쪽은 평가하는 자리에 섭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이런 장면을 아주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감정이 먼저 나오면 사람의 자리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침묵이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는 자신이 던진 말이 당신에게 닿지 않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낍니다. 이 순간부터 무례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보다 얼굴입니다. 표정이 먼저 굳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숨이 짧아집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보다 빠르게 당신의 상태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말을 더 던집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깊이 선을 넘습니다. 이때 웃는 얼굴은 친절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뜻도 넘어가 주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은 이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이 닿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해합니다. 화를 내면 상대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고 설명하면 대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웃으며 바라보면 상대는 다음 말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 짧은 틈에서 사람의 위치가 바뀝니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를 자극해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아무 반응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웃는 얼굴은 부드러운 태도가 아니라 단단한 거리입니다. 말없이 세워진 경계는 설명보다 오래 남습니다. 웃고만 있으면 상대는 다시 시도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한 번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조금 던져보고 괜찮으면 한 번 더 던집니다. 지금 웃음이 당황인지 여유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합니다. 길지 않은 말, 설명 없는 말, 되돌릴 수 없는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말을 멈추느냐입니다. 말을 길게 하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상대는 다시 파고듭니다. 하지만 짧게 말하고 멈추면 그 순간은 대화가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그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선은 넘지 말라는 표시일 뿐입니다. 이 말 뒤에는 설명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웃음도 더 붙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이때 처음으로 상황을 잃었다는 걸 느낍니다. 말을 던졌는데 확장되지 않았고 감정을 흔들려 했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보다 불확실한 싸움을 더 빨리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번의 태도가 다음부터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무례는 맞서 싸울수록 커지고 경계는 조용히 세울수록 강해집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부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장면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이후가 더 길게 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다시 떠올립니다. 왜 그때 저렇게 말했을까? 왜 한마디를 더 못했을까? 왜 웃기만 했을까? 이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있었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상황을 다시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장면을 다시 붙잡는 순간 그 무례는 당신 안에서 한 번 더 살아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웃고 짧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 순간의 대응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태도는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은 그때의 분위기에 묻히지만 태도는 사람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지켜낸 마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이 화를 냈을 때만 승리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조용히 지나갔을 때는 자신의 말이 허공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 장면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서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지나간 장면입니다. 그걸 놓는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면 약해지고 맞서면 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속으로 삼키고 어떤 날은 감정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참은 날에는 내가 작아진 것 같고 화를 낸 날에는 내 모습이 마음에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침착하다는 것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 쌓이는 것이고, 침착하다는 것은 그 말이 머물 자리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착한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곱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신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말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내 안에 들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선을 긋는 태도는 그 문을 닫는 행동입니다.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말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참아야 할지 맞서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바깥의 일이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조용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지나오면 조용한 변화가 생깁니다. 무례한 사람보다 당신 자신의 태도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 하루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켜낸 경험이 쌓일수록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례한 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 안에서 머무는 시간은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를 설명하게 할 말이 아니고 나를 증명하게 할 말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마음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태도가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당신 앞에서 말을 고르고 누군가는 괜히 농담을 던지다 스스로 멈춥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당신의 기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강하게 보여서가 아닙니다. 조급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람은 조급한 사람에게는 말을 던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는 틈이 무례를 멈추게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상대의 태도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떤 자리에 설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사람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가까워질 사람은 가까워지고 선을 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싸움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서 있는 자리만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쯤 오면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렇게 살면 사람이 멀어지지 않을까? 차갑다고 보이지 않을까? 괜히 벽 세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이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는 법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던 사람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웃으며 차분하게 대응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은 항상 같습니다. 조심하지 않던 사람,
가볍게 말하던 사람, 당신을 편하게 다루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존중하던 사람은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를 유지해야만 이어지는 인연은 처음부터 당신을 중심에 두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 인연이 멀어지는 건 손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선을 지키기 시작하면 사람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바뀝니다. 피곤한 사람은 줄어들고 말이 통하는 사람은 남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 이르면 무례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와 같은 자리에 서고 싶은지, 어떤 사람 옆에 머물고 싶은지,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나를 잃는 선택은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을 지키는 태도가 익숙해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존중하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번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을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옮기면 상황은 단순해집니다. 이 말이 내가 받아들일 말인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 말인지 그 판단이 빨라질수록 감정 소모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을 고르게 되고 이 정도는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분명해서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지만 기준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예의를 씁니다. 이 예의는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쌓여서 생깁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는 태도는 관계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정제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은 사라지고 필요한 말만 남습니다. 이때부터 대화는 줄어들지만 존중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사람 관계의 가장 편안한 지점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전과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장면이 금방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중요해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내가 흥분하지 않았는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기준을 지켰는지. 이 기준이 생기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무례한 말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이 좀처럼 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무례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반복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신 앞에서 불필요한 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무례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를 차지하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람을 이겼다는 느낌보다
나를 잃지 않았다는 확신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다음 만남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10회차.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화를 내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은 오래 남고, 참으면 겉은 조용해도 속이 달아갑니다. 웃으며 선을 긋는 태도는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 물러서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남는 방식입니다. 이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기준을 앞에 두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늘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고 감정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있습니다. 조용히 웃고 짧게 멈추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무례한 말 앞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 관계는 조용히 편안해집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그 사람보다 그 순간의 나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참았는지, 왜 웃었는지. 하지만 이 모든 회차를 지나오며 하나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가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약해지지 않았고, 웃었다고 해서 가볍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아끼고 태도를 지킨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무례는 맞서 싸울수록 커지고 품격은 지킬수록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기준을 조용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 관계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례한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당신 자신의 태도를 한 번쯤 돌아보셨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리내어 가르치기보다 조용히 삶에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